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캐스트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 보호 제품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윤상철 이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 선택 가이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왜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을 했냐? 조사한 기업들 보니까 89%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89% 멀티 클라우드 전략 중에서도 또 나눠보니까 또 80%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백업 스토리지도 기업의 전략에 맞게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맞는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도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요즘 예산 정책 면에서도 보면 백업 스토리지도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오펙스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업 솔루션, 백업 스토리지 사용하면서 또 언제든지 새로운 스토리지를 신규로 생성을 하고 또 뭐 확장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삭제도 가능한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VTL 장비, 테이프 장비와 같은 이런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필요 없는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사용 편의성까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백업 스토리지의 사용도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꾸려가야겠죠.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이치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스토리지 사용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백업 영역의 스토리지 부분에서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조직에서 또 클라우드 사용을 하면서도 전략의 새로운 전략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죠. 그 새로운 전략의 하나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비용 절감.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에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이 기술 하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제거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레거시 환경에서 백업을 들어보셨거나 백업을 운영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뭔가 서비스를 찾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에서 중복 제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저도 아마 찾아봤는데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중복 제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좀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 하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런 전략들 속에서 백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면요. 먼저 우리가 보통 로컬로 백업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복사본을 저장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프레미스의 워크로드를 실행을 하고 그것들을 백업한 다음에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재복구 용도로 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복원하는 기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백업 방식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직접
백업하는 그런 방식들도 취하거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고 이를 뭐 클라우드로 백업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내려받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백업들을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 방식들을 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백업 데이터의 무브먼트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백업 솔루션의 위치도, 백업 스토리지의 어떤 엔진의 위치도 다양하게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보고 저 하드웨어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쉽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백업 방식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살짝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다양한 백업 방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또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물리적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 배포가 정말로 되는지 여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온프레미스 환경에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자유롭게 백업 솔루션을 무빙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또 빠르게 또 클라우드에 이동을 하고 또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또 빠르게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백업 소프트웨어가 아닌 그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정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백업 방식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드웨어를 버리고 소프트웨어 정의로 가야만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정의로 가기 위한 요소 중 제일 첫 번째 중요 요소는 유연성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유연성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정의의 솔루션으로 우리는 발전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고객들 레거시 환경에서는 또 하드웨어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객들에서도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 솔루션은 적용이 되고 거기에서 필요로 했던 기존에 사용하고자 했던 다양한 기능과 특징들을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연성에 대해서는 IaaS 설계 원칙을 더 잘 준수해서 클라우드 가상 인스턴스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유연성은 하이퍼V와 VM웨어 같은 하이퍼바이저 가상 어플라이언스로도 배포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유연성, 애저와 AWS 같은 범용 클라우드의 배포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유연성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은 그러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백업에 좀 관심이 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백업 소프트웨어 솔루션인지 백업 저장소 솔루션인지 상당히 좀 갸우뚱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앞서 장표에서 보셨던 하드웨어와 같은 기존 레거시에서 백업 저장소 역할을 담당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업 저장소 역할하는 그 솔루션이 소프트웨어 정의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장소 역할만 가지고는 기존 인프라 환경에서의 어떤 에이전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백업 데이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 인프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백업 솔루션들을 잘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백업 솔루션들과도 잘 연계를 해서 백업을 잘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은 기존 백업 소프트웨어를 잘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또 가속화 프로토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백업 방법과 그리고 빠른 백업, 빠른 복구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준비성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만 소프트웨어 정의로 가더라도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이 가져야 될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로 가기 위해서는 설치 유연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셔서 하드웨어 배포 옵션을 통해서 에이전트만 설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기존의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와 같이 동일하게 그 성능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치 유연성은 가상 환경에 버추얼 머신으로 배포를 함으로써 가상 환경에서도 동일한 중복 제거 형태의 또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객이 좀 더 어떤 백업 스토리지의 성능을 요구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가상 머신의 CPU라든가 메모리를 업해서 고객에 맞는 요구사항들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치의 유연성인데요. 기존의 하드웨어 배포라든가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백업 스토리지의 기본 하드웨어 특성들은 디스크 형태의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세 번째 설치 유연성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배포 방식은 기본적인 백업 스토리지의 저장소를 1차 백업 저장소겠죠. 이 백업 저장소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객체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범용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엔터프라이즈의 솔루션들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설치의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설치 유연성, 그 다음에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복 제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중복 제거가 왜 클라우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중복 제거란 이 기술이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략에 맞게끔 이게 잘 수행이 되는지, 수렴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정말로 작동이 잘 되는지, 또 앞서 설명드렸던 객체 스토리지에서 그만한 실력으로 또 중복 제거 효과가 있는지, 또 이런 중복 제거 효과가 기존 레거시와 동일하게 클라우드에서도 무결성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기능을 정말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도 중복 제거 기능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술이고 기능이고 제품이고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중복 제거를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최대 중복 제거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백업의 처리 능력, 이것들이 왜 더 클라우드 환경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중복 제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레거시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레거시에서 기존의 백업 스토리지 절감 효과를 우리는 확실히 보아왔었고, 이 백업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백업 스토리지를 절감하고 이 기능을 우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그대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절감 효과를 탁월한 중복 제거 기능으로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끝에는 클라우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우리는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중복 제거가 온프레미스보다는 클라우드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가변 데이터 중복 제거 방식이라든가 소스 중복 제거가 클라우드에나 특히나 더 가장 적합한 기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제거를 통해서 데이터 보호 절감 효과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M365와 같은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도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다른 일반적인 백업이 아니라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서
백업을 수렴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 절감 효과는 반드시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속화 백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은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 프로토콜에 또 가속화 기능을 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백업을 수렴을 하면서 더 자주 백업을 수렴을 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고객의 데이터 손실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프로토콜은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레거시나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들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 있는 백업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보내는데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최신의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 보관을 해서 장애 시에 즉각적인 복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장기 데이터라든가 이전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확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또 계층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재복구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빠르게 기존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야 됩니다. 이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레가시에서 썼던 중복 제거 기술, 우리가 원격지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보내듯이 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중복 제거 기술은 이렇게 복제 환경에서도 빠르게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 제거 기술과 가속화 프로토콜 그리고 소스 중복 제거 이와 같은 기술과 더불어 보안 연결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좀 더 빠르고 안전하고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또 완벽하게 저장하기 위한 기술도 가짐으로써 재복구를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빠르게 복제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솔루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클라우드 연결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서 중복 제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연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가장 백업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연결에 계층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CS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는 백업이 적당하다. 그다음 아카이브 스토리지에는 장기 보관 데이터들이 적당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스토리지 레이어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클라우드 티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카이브 티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장기 보관 데이터와 규제 데이터들을 적절한 티어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연결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에 따라서 또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티어를 좀 더 살펴보면요. 왼쪽에 우리가 기존의 백업 소프트웨어들이 백업 데이터를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장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와 압축, 암호화를 통해서 백업 스토리지의 절감 효과를 누려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다양한 그 사용의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증설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쉬운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는데 굳이 하드웨어를 증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바로 확장할 수 있게끔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클라우드를 하나의 백업 저장소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쉽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카이브 티어는 무엇인가? 아카이브 티어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아카이브 레거시 환경,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VTL 장비라든가 백업 스토리지 장비 옆에 저비용의 매체들을 사용해서 아카이브성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다양한 백업 솔루션들이 VTL 장비와 테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는 클라우드도 아카이브 데이터까지도 우리는 수렴을 하겠다 해서 아카이브에 적당한 비용이 저렴한 다양한 스토리지 레이어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테이프 장비를 우리는 둘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유지보수도 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또 사용의 저장소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 삭제할 수 있는 어떤 사용의 편의성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맞게끔 우리도 아카이브만큼은 클라우드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아카이브 티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연결에는 클라우드 티어와 아카이브 티어를 통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적절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연결의 세 번째 기능인데요. 오브젝트 다이렉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은 사실 한 10년 전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VTL 장비가 있을 때 많이들 봤던 그림이에요. 원격지 환경에 똑같이 백업 장비를 하나 더 둬서 데이터를 원격지에다 복제하는 그림인데요. 이 복제하는 그림이 이제는 원격지 데이터 센터도 아니고 원격지 오피스도 아니고 이제는 클라우드를 직접 원격지 복제 소산의 매체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인스턴스를 수렴을 하게 되고 기존의 하드디스크가 아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본 백업 저장소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복제와 비용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이고요. 거기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다이렉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 기존에 봐왔던 원격지 복제에 대한 기본 아키텍처가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환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다이렉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스토리지 솔루션이 메타 정보만 가지고 있고 실제 백업 데이터들의 기본 저장소 역할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맡게 됩니다. 이렇게 애저와 AWS에서 원하는 원격지에 대한 백업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복제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중복 제거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중복 제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클라우드 환경에 중복 제거를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절감하게 되고요. 그 절감한 만큼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 또 백업 솔루션들 중에 다양한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희가 백업을 받아주고 클라우드로 데이터의 어떤 그 확장을 하고 있지만 또 S3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들 그 다음에 운영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인테그레이션을 저희 소프트웨어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S3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 중복 제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레거시에서는 백업 데이터는 무조건 중복 제거된 곳에다 백업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뭘 사용하든 간에 스토리지의 비용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비용에 가장 싼 스토리지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 그 비용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3를 좋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백업 데이터를 주구장창 넣는 것보다는 지금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제거 기술이 들어간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어떤
효율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클라우드 비용 절감, 얼마나 비용이 절감될지. 사실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테라당 비용을 이제 가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토리지의 절감은 말 그대로 비용에 대한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게 온프레미스가 되든 아니면 클라우드가 됐든 백업 인스턴스를 운영해서 스토리지가 디스크가 되든 오브젝트 스토리가 되든 백업 전 데이터와 백업 중복 제거된 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만 보더라도 거의 한 100분의 1만큼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스토리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클라우드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복 제거를 사실 놓치고 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 백업 스토리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정말로 중복 제거 기술,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중복 제거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선택을 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들은 기본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을 했을 때의 어떤 중복 제거 효과인데요. 지금은 장기 보관 데이터로 클라우드 티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복 제거 효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어떤 레이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중복 제거 효과는 상당히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거듭하지만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중복 제거를 잘 되게끔 사용을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덜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라이센스는 또 고민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좋다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다양한 백업 방식들을 다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처음 사실 때 앞서와 같은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솔루션 도입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솔루션 도입 비용 최소화와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보안 부분인데요. 백업에 있어서 백업 데이터의 그 랜섬웨어의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양한 불변성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이 불변성을 통해서 백업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게 그리고 암호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또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든 이 부분들까지 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그 해커가 백업 솔루션을 또 들어와서 백업 데이터를 삭제를 하더라도 이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에서는 휴지통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게끔 랜섬웨어 공격, 그 다음에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이 무엇냐? 앞서 장표에 계속 노출이 되었습니다. 저희 캐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코어스터라는 솔루션이고요. 이 코어스터는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중복 제거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정의 반드시 필요하고요. 중복 제거도 필요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그 솔루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어스토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